안녕하세요, 조나모입니다. 오늘 중급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연구해서 만들어 놓았던 공식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의 이름은 조공 바치겠습니다 인데요. 말 그대로 조나모가 만든 공식을 선생님들께 과감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요소들을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로 패턴 제작을 위한 기준면 잡는 공식 설명, 두 번째로 공식 응용하기입니다. 이를 통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기준면 잡는 공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면 잡는 공식을 토대로 패턴 제작을 위한 기준면을 파악하고 찾을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조공은 패턴 제작을 위한 기준면 잡는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백 패턴을 제작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패턴 뜨는데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공식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유형인 핸드백에 적용이 되고요. 진짜 특이한 유형 외에는 웬만큼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모의 공식 첫 번째, 기준면 구하는 공식은 정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면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단, 시적과 디자인적 요소는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 드릴 건데요. 정치수는 우리가 핸드백을 제작하게 될 때 기본적인 사이즈를 잡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백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폭을 구해주시게 되면 이 치수가 정치수가 되는 겁니다. 기준면을 설명하기 전에 기준면을 잡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수와 동일한 면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상선을 그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칠판을 보시면 제가 보스턴의 옆면과 앞면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라운드가 있는 옆면은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상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가상선을 그리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파란색 선으로 가상선을 그려놨는데요. 이 가상선을 그려주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스턴 옆면에는 라운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수와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지만 우리 공식을 보시면은 디자인적 요소는 제외라고 저희가 적어놨고요. 이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선을 그려서 정치수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치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공식에 대한 이제 풀이를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정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을 구했을 때 이 정치수와 변함없는 동일한 면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 200, 세로 길이가 300, 가로 길이가 400인 보스턴 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면이 기준면이 될까요? 자, 실제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품인 보스턴 백이 있고요. 높이가 300, 폭이 200, 가로 길이가 400인 보스턴 백입니다. 보스턴 백은 옆면과 앞면,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면을 좀 잡아주세요. 기준면을 한번 잡아보셨나요? 정답은 이 옆면이 기준면이 됩니다. 자, 이 옆면이 기준면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면은 저희가 가상선을 그려놨고요. 이 가상선의 길이를 재보면 폭 200, 높이는 300으로 앞에 알려드린 정치수와 동일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면이 기준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면이 기준면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이 정치수인 300인 세로 높이입니다. 여기서 세로 높이인 정치수 300보다 이 앞면 높이가 더 긴 이유는 이 옆면에 있는 이 곡선의 길이 때문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가상선과 접하는 패턴의 면을 먼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선과 접하는 옆면의 직선 부분을 지금 제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곡선이 남게 되고 위쪽에도 곡선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정치수보다 더 긴 길이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라운드를 펼치게 되면 정치수보다 더 긴 연장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의 길이는 정치수인 300보다
더 긴 길이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면은 정치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밑면이 기준면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가로 길이는 정치수인 400인 치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폭에서 치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앞면 패턴을 제작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라운드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포함된 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직선 구간이 이 밑면의 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치수인 200의 치수와 실제 패턴의 폭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버킨 형태의 유형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킨 형태의 사이즈를 임의로 잡아봤는데요. 폭이 200, 높이가 300, 가로 길이가 4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을 분해한 것을 화이트보드에 지금 패턴으로 그려놨고요. 이 앞에 정면에 보이는 면이 앞면이고요. 패턴에서는 이쪽이 앞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옆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옆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저희가 편의상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면이 되고요. 바닥면도 이쪽에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킨 유형에서 기준면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밑면입니다. 이 버킨에서 왜 밑면이 기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치수에서 우리가 앞에 알려드린 공식을 대입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알려드렸던 팁 있죠? 이 팁에 가상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킨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상선을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면과 바닥, 옆면에 가상선을 그려놨고요. 이 파란색 선이 가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선 기준으로 우리가 정치수와 동일한 면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찾아보면은 이 바닥면이 정치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바닥의 가로 사이즈는 정치수인 가로 사이즈 400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폭 또한 정치수인 폭 200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바닥면이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앞면과 옆면이 기준면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면과 옆면의 높이는 정치수인 세로 높이 300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가로 폭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는데요. 자, 왜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면의 가로 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라운드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길이를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가상선과 패턴면이 접하는 면을 우리가 제거를 했었죠. 동일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과 가상선이 접하는 면을 제거를 했는데요. 제거를 하고 나면 보스턴 백과 동일하게 라운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의 중심부터 라운드의 중심까지가 우리 앞면의 총 길이고 옆면의 총 가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를 절반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라운드를 펼치게 되면 이 정치수보다 더 긴 치수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정치수와는 다른 가로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앞면의 가로 길이는 정치수인 400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수인 폭 200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버킨 유형의 기준면은 밑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박스 형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형태의 정치수는 폭이 100, 가로 길이가 300, 높이가 2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앞면, 지금 뒤에 화이트보드에 그려놨습니다. 앞면이고요. 그리고 옆면, 지금 실제 제품에는 옆면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화이트보드 상에는 면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면, 여기가 바닥면입니다. 이 제품에서 기준면이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기준면은 앞면입니다. 왜 앞면이 기준면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치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면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팁을 알려드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1번 가상선을 그려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과 접하는 가상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파란색 선으로 제가 가상선을 그려놨죠. 이 가상선을 기준으로 이제 정치수와 동일한 면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치수를 재보시면 이 프론트, 이 앞면이 정치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면이 기준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면과 바닥은 왜 기준면이 안 될까요? 실제 제품을 보면 이 앞면 끝단에서 10mm 정도 이 옆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 끝단면에서 10mm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시면 이 앞면에 제가 빨간색 선을 그려놨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끝에서 옆면이 들어온 폭을 제가 선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빨간색 선이 있는데 앞면의 아래쪽에서 밑면이 올라온 위치를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이 완성 사이즈 폭인 100mm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100mm 폭으로 패턴을 떠가지고 이 앞면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들어간 폭만큼 완성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옆면의 정치수에 앞면에서 들어가는 폭만큼을 양쪽으로 더해 주셔야 이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옆면은 정치수인 폭 100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이 제작되기 때문에 기준면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고 있는 박스 형태의 파티션 핸드백은 조금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강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종이 가방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 면이 그냥 직사각형이고 바닥도 직사각형, 앞면도 직사각형이면은 그냥 아무 면이나 기준 잡아가지고 패턴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간 핸드백의 경우에는 기준면을 잡을 줄 알아야 나머지 패턴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잡혀야 나머지 패턴을 제작하실 때 어디를 더하고 어디를 뺄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면 구하는 공식 적용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면 구하는 공식은 정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는 면을 구해주셔야 되고요. 전제 조건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시접과 디자인적 요소는 제외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면을 잡는 팁은 첫 번째로 가상선을 그려라. 단 직사각형은 제외를 해주시고 곡선이 있거나 이런 기울기가 있는 패턴에는 가상선을 그려가지고 직사각형인 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정치수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가상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수와 동일한 면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알려드린 조공, 조나무 공식이죠. 자, 이 기준면 구하는 공식은 앞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양한 유형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토대로 한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공식을 잘 파악하시면은 구도 잡는 첫걸음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조공은 패턴 제작을 위한 기준면 구하는 공식을 바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공식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유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중국 강좌에 다양한 공식을 응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